시장 끝났지만 투자는 계속돼야겠죠. 마감 후 투자 코칭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큰 폭으로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1% 넘게 양지수 모두 상승 흐름을 가져간 건데 하지만 국외에서는 정말로 럭비공같이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관련된 발언부터 시작해서 국부펀드 조성이라든지 혹은 가자지구를 장악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들려왔는데요. 과연 이렇게 변동성 있는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 또 꼼꼼한 해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이데일리TV 유튜브 혹은 네이버를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지수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엔 뉴욕발 홍풍을 받으면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미중 무역 갈등 우려, 어떻게 보면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홍풍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1% 넘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1.11% 상승하면서 2,500선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전일 대비 1.54% 상승한 73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가 지금 하방 압력이 좀 가해진 분위기입니다. 1,446원 선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관세 관련돼서 발언이 있었고 그리고 딥시크 영향으로 인해서 환율이 1,470원까지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좀 누그러진 상황이지만 과연 이런 관세 관련된 혹은 발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외환 시장이 다시금 또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수급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장에서는 수급이 그래도 다행히 양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잡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677억 원, 코스닥에서는 246억 원 쌍끌이 매수세를 가져갔고요. 코스피에서는 기관까지 가세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와 환율 수급까지 살펴봤는데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시장 종목들의 흐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불은 상승, 빨간불은 하락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반도체 투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선 삼성전자가 사법 리스크 해소로 인해서 큰 폭으로 상승세를 가져갔는데 오늘장에선 SK하이닉스의 상승불이 더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장에서 삼성전자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 넘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인 이 알파벳이 실적을 간밤에 장 마감 이후에 발표를 했는데 실적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이 클라우드 부분에서 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쪽으로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AI 산업 계속해서 가속화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죠. 이 때문에 오늘장에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를 비롯한 또 HBM 온디바이스 AI까지 상승세를 가져갔는데 오늘은 특히나 SK하이닉스 밸류체인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또한 동반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도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장에서 3.6% 넘게 상승세를 가져갔는데요. 한국판 IRA 논의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홍풍 받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에서 자동차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현대차는 1.7%, 기아는 1.4% 상승세를 가져갔는데요. 현대차와 기아, 도요타, 벤츠가 손을 잡고서 이 미국 쪽으로 초고속 충전기 서비스를 또 출시할 거다라는 그런 모멘텀까지 더해졌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역시나 이 AI 플랫폼 관련주들 상승세를 가져갔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네이버가 무려 4% 넘게 거진 5% 가까운 상승부를 켜냈습니다. 네이버 관련해서는 창업자가 이사회 복귀 소식까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멘텀을 더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카카오 또한 오늘장에서 동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에서는 어제장에서 장 마감 이후에 알테오젠 이 제3자 유상증자 배정이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장 마감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세를 가져갔는데 오늘장에서는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코스닥 종목들 살펴보시면 코스닥에서 알테오젠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장에서 코스닥 특히나 3,000당 제약이 상승세를 가장 큰 폭으로 가져갔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을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3,000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아이어를 개최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일리아 시밀러뿐만 아니라 이 당뇨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파이프라인 진행 상황이라든지 혹은 향후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라는 모멘텀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20% 넘게 급등세를 가져갔는데요. 어떻게 보면 3,000당
관련된 제약 같은 경우에 중국 쪽으로도 또 당뇨 쪽으로도 조금 더 진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 아일리어 시밀러 이 세미글루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2026년 정도에 특허가 만료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침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된 모멘텀 더 받아갈 수 있을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내에서 시총 상위주들 내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계속해서 고공행진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죠. 어떻게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 이 컨퍼런스 콜 이후부터 이 로봇 사업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자 계속 주가가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 뭐 두산 로보틱스가 태국 쪽으로 이 로봇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다라는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계가 또 삼성 쪽으로 투입이 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과연 로봇주들 앞으로 향후 어떻게 더 움직일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주들 역시나 상승세를 가져갔죠. 에코프로 BM 2%, 그리고 에코프로 또한 1.6%가량의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의외로 AI 관련주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시세의 연속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픈 AI CEO인 샘 올트먼이 의료 챗 GPT를 개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이 어제 장에서 들려왔는데 오늘 장에서도 추가적인 모멘텀 받아가면서 룬이 1.7%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종목들의 흐름까지도 살펴봤는데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잠시 후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마감 후 투자 코칭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파트너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김태훈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시작부터 이 트럼프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시장이 우리 경제가 국내적으로나 아니면 시장 외적으로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속에도 여러분의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공부하는 자가 결국 수익을 가져간다.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공부하는 자가 분명히 수익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시장을 보면 사실 국외적인 정세로 봤을 때 굉장히 어지럽다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2.0 시대가 도래하자마자 행정명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세 관련된 발언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자지구 장악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정말 시장 속에서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본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께서는 정말 오래된 이 제도권 경력을 통해서 우리의
우리에게 시장 가운데서 본질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핵심만 또 알려주시는 분이거든요. 나도 방송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악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셔서 시장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만한 뉴스들, 이슈들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할 수 있는 교육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 하단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혹은 문자로도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앞으로 시장 2월 달 내내는 좀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핵심만 꼭꼭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의 마감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이어서 다행히 오늘장까지도 국내 증시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양 지수 모두 1% 넘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 시장도 그렇고 전 세계 시장도 그렇고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트럼프고 하나는 인공지능 AI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미국 시장도 우리 시장도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 바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을 때 이게 그러니까 이 멕시코하고 캐나다만 난리나는 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뭐 아보카도 같은 경우 대부분 다 멕시코에 수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마트에 가서 아보카도를 사재기하는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시장 전체가 들썩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더더욱 웃긴 건 이 멕시코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경제 외적인 이유, 즉 1만 명의 군인을 동원해서 국경을 봉쇄하고 말 그대로 여기를 통해서 펜타닐이나 불법 이임자가 미국으로 들어가는 걸 잡아내겠다라는 말을 할 때 30일 동안 이 관세를 유예하겠다. 이게 경제 외적인 이유로 이 관세는 대표적인 경제 내적인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를 갖고 나와서 걸고 넘어져서 양쪽 나라의 관계마저도 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지금 캐나다에서는 미국과 스포츠 경기를 할 때 미국 국가가 나올 때 비난하는 그런 TV 화면을 보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 정도로 감정이 매우 상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럼프가 또 이제 가자 지구에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미국이 점령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그렇지 2000년 넘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하루아침에 나가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그걸 하겠다고 하는 게 트럼프입니다. 그런 불합리한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 샘 올트먼이라는 이 오픈 AI CEO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물론 오기 전에 일본을 잠깐 들렸고요. 그러면서 이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 회장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우리나라 이재용 회장도 만났고 최태원 회장도 만났고 카카오 대표이사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오픈 AI와 일본 소프트뱅크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AI 동맹을 맺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오픈 AI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AI라고 해서 새롭게 나온 말이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대표적인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금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만나는데 이들이 투자를 하고 뭔가 기술 발전하는데 동인을 낼 수 있도록 돈을 대겠다는 건 소프트뱅크, 일본 이 손 마사요시 회장의 소프트뱅크가 돈을 대겠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 3자가 이 AI 동맹을 맺을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돈이 모두 만나서 나름대로 이 AI 시장 분야에서 굉장히 큰 진보를 가져올 수 있고 발전을 가져오면서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 대표적인 이유가 중국의 딥시크라는 이 굉장히 저비용 고효율의 이런 AI 모델을 개발해낸 이 중국의 천재들 때문에 이런 오픈 AI의 이 샘 알트만 이 CEO가 우리나라까지 날라와서 이런 그 AI 동맹을 맺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전 방송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샘 알트만의 그러니까 오픈 AI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플랫폼 회사인 카카오를 만나서 이 둘이 AI 동맹을 맺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적으로 이 B2B 이 사업만 하던 오픈 AI가 드디어 B2C로 발을 넓히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이 카카오라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플랫폼인 카카오가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굉장히 큰 빅데이터를
이 오픈 AI의 AI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오픈 AI가 카카오와 손을 잡은, 즉 AI 동맹을 만든 가장 큰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이 빅데이터가 오픈 AI에 들어가면서 오픈 AI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기술을 갖고 있고 진보된 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이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떠한 이 재화를 아니면 서비스 용역을 제공할 때 인공지능 AI가 이 오픈 AI가 만들어낸 그런 AI가 수익성 있는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픈 AI 샘 알트만 회장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고 또 SK 회장을 만나고 카카오 대표이사를 만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운해에서 모임을 끝나면 바로 비행기 타고 인도로 날아갑니다. 인도 시장도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오픈 AI로 시작된 이런 AI에 대한 투자가 결국은 온 디바이스 AI, 즉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봇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했습니다. 이 로봇 관련주들은 대표적인 자율주행 기술이 포팅이 돼 있는 그러한 그 로봇들이면서 또 한편으로 이젠 서비스 로봇으로 우리 생활에 한 걸음 더 다가온 그런 그 산업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로봇은 말 그대로 AI라는 두뇌가 손발을 움직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사업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뇌인 AI가 이 몸이라고 볼 수 있고 손발이라고 할 수 있는 로봇과 만나서 우리에게 뭔가 좀 생활 속에 유용한 재화이자 서비스이자 용역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온 디바이스 AI라는 게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서비스가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AI 시장에 대해서 AI 시장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면 여기에 당연히 AI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그 AI 데이터 센터를 움직이는 에너지원, 우리가 대표적으로 태양광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도시에서는 태양광이 가장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입니다. 하지만 그 태양광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SMR이라는 이 소형 모듈형 원전을 만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서 마지막에 이 전기차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시킨 것, 이거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IRA법을 이제 만들겠다고 우리 국회와 정부가 함께 나선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에 있는 2차전지와 전기차 관련주들이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우리 정부의 세금이나 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이게 예전에는 말만 있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액션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대거 강세를 나타낸 것이죠. 이게 실질적으로 정부의 세금까지는 아니지만 기금을 통해서 약 30조 이상이 투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전기차 캐즘이라는 위기 속에서 숨 돌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차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트럼프와 또 인공지능 AI를 이 두 가지 사안을 가장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첨부해서 이 전기차 같은 건 살짝 그 양념 형태로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경제가 나쁘고 시장이 나쁠 때는 아까 말씀한 삼청당 제약 같은 천당을 3번 보내준다고 농담삼아 얘기하는데요. 삼청당 제약 같은 이 바이오 제약주들이 일종의 도피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관심권에 두시고 오늘 시장이 움직인 건 앞으로 이 설 연휴가 지난 다음에 우리 한국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준 그런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이 보여준 움직임은 앞으로 우리 시장이 갈 만한 그런 방향성을 좀 제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딱 2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트럼프 그리고 인공지능 AI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주, 수혜주도 많고요. 뿐만 아니라 AI 모멘텀으로 인해서 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정말 많은 종목들이 상승세를 가져갔는데 그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이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시간이 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타점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장중에 좋은 종목으로 한번 시장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 하단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혹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시죠.
계시죠? 문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2월달 한 달 동안은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 가운데서 어떤 뉴스가 본질인지 핵심인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데일리온 파트너를 사칭하는 사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액도 크다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방송에서 언급된 홍보 수단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우리 파트너님의 강의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또 강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는 무엇을 갖고 강의를 할까 해서 설 연휴 동안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역시나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돈이 모이는 곳은 역시나 AI입니다. 그런데 이 AI라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설 연휴 동안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야,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고 느꼈는데 그런데 가만히 공부하다 보니까 이 문과생인 저도 이 AI라는 부분은 특히 AI 시장에 대해서 아주 쉽게 좀 이해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AI 투자.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 우리 시장에서 돈이 가장 많이 모이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섹터에 투자를 하지 못하면 시장의 수익성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시장의 대세는 순응하고 쫓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스르는 투자들, 즉 반대로 해서 무슨 그런 말 있잖아요. 투자할 때 거꾸로 투자한다고 오는데 거꾸로 투자하면 손해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큰 대세에 따라서 흘러가는 게 역시나 큰 수익을 얻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인공지능 AI가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 되고 하는 것은 미국의 오픈 AI가 생성형 AI를 공개했을 때, 즉 챗 GPT를 공개했을 때 이게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지금 기존에 없던 우리가 인간을 대신해서 이 로봇이라는 말이 뭐하도 일단 인공지능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들이 만든 반도체들이 이런 컴퓨터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이상의 능력으로 인간을 대신해서 생각을 하고 그 생각한 결과를 우리 인간에게 던져줌으로써 우리는 생각할 필요 없이 인공지능이 생각해서 내놓은 결과치만 받아먹으면 더 빨리 일을 진척할 수 있고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나 시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픈AI의 챗 GPT는 대단한 쇼크를 준 것이죠. 그래서 이 챗 GPT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투자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미국의 빅테크들만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른 나라들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챗 GPT 같은 이런 인공지능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나름대로 빅테크라는 기술주들이 투자를 했지만 미국의 빅테크들이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는 말 그대로 이제 껌 수준이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적은 비용에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 규모에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돈을 투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인공지능 시장이 점점 성장을 해가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공지능 AI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또 한편으로 전력기기나 전선주, 반도체 같은 곳에 새로운 투자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여타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러면서 이것들이 최종적으로는 미중 간 AI 패권 경쟁이라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럼프의 입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한 줄 써놨지만 중국 AI 스타트업인 이 딥시크가 내놓은 그 AI 모델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지난 2, 3년 동안 알고 있던 이 AI 그 시장에 대한 이런 선입관을 완전히 깨버렸어요.
이건 또 다른 중국 그 딥시크의 쇼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챗GPT 쇼크와 그 뒤에 이어서 딥시크 쇼크를 당연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첫 번째 들어서 오픈 AI 챗GPT 쇼크. 이게 오픈 AI라는 게 말이 오픈이라고 써있어 이게 오픈 소스 같지만 아닙니다. 오픈 AI는 지금 그 인공지능 AI 시장에서 독과점적인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폐쇄형으로 AI를 모델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생성형 챗 GPT 같은 경우는 이 오픈 AI가 개발해낸 그 형태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개별 기업들이나 누구나 좀 나에게 맞는 그런 챗 GPT를 만들고 싶어도 이게 그 폐쇄형 AI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료로 돈을 내고 이 오픈 AI에 좀 더 진보된 그런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유료화를 한 것이죠. 월 20불 정도 미국에서 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 챗 GPT가 나름대로 시장에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료화를 하면서 이게 전력망 재구축이나 AI 데이터 센터의 건립 같은 것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생성형 AI 챗 GPT의 이 보급으로 인해서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투자 기회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이런 AI 데이터 센터를 전국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AI 인프라를 까는데 여기에만 트럼프 임기 4년 동안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20조 원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로 스타게이트라는 합작사를 만들기로 했죠. 이 스타게이트 같은 경우는 오픈 AI와 또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다음에 미국의 오라클이라는 회사들이 만나서 이 스타게이트라는 합작회사를 만드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픈 AI는 소프트웨어고 오라클은 하드웨어고 돈은 소프트뱅크가 내는 형태입니다. 이 구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구조는 고스란히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AI 인프라에 5천억 달러가 앞으로 투자할 것이고 여기에는 돈이 모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투자자들이 여기에 관련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인공지능 AI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게이트 같이 오픈 AI나 오라클, 소프트뱅크 같은 이 빅테크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만 뭐 5천억 달러가 투자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미국이 이런 AI 시장에서의 기득권을 가져가는 그런 그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이거는 중국이 빠르게 이런 첨단 기술들을 복사하고 카피하면서 쫓아오고 있는 카피캣이기 때문에 이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같이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AI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즉 AI 가속기라는 AI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이게 이제 A100이나 뭐 S100인가요? 그런 그 최첨단 그러니까 인공지능 AI 그 가속기를 만드는 업체인데 이 엔비디아가 저사양으로 H800이라는 중국에 공급할 수 있는 저사양의 그 AI 가속기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그 미국에서 첨단 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A100이나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좀 성능이 떨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H800만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고 그렇게 해서 미국이 좀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중국의 AI 스타트업이 이런 H800 같은 저사양의 AI 가속기를 갖고 그 대단한 딥시크라는 대단한 그 저비용 고효율의 AI 모델을 만들어내 버렸습니다. 이거 진짜 천재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난리가 난 것이죠. 왜 며칠 전에 주가가 폭락하고 했던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픈 AI가 그 오픈 AI CEO가 우리나라에 와서 소프트뱅크 손 마사요시 회장하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하고 AI 동맹을 추진한다는 말을 하는데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의 딥시크의 충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인공지능 AI 시장에서 미국을 따라올 줄은 결코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미 미국은 곧바로 딥시크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딥시크에 대해서 연결하지 못하도록 이런 미리 손을 써가지고 어떻게 보면 보호무역 장벽을 쌓아버린 건데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이 중국의 딥시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오픈소스 기반의 AI 모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비용에 누구나 다 이런 AI 모델을 갖고 자기만의 그 AI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전 속도가 그러니까
이 하루 24시간 365일 누구나 다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선가 이 딥시크라는 중국의 저비용 고효율 AI 모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걸 갖고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픈 AI 같은 경우는 오픈 AI 딱 거기에 소속된 개발자들만이 이 AI 모델에 접근할 수가 있고 이거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 여기서 개발하는 속도와 시간과 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샘 알트만이 오픈 AI 정책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말뜻은 지금의 폐쇄형 AI가 아닌 오픈소스 기반의 AI 모델로 정책을 전환할 수 있다는 말을 한 것이죠.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이 AI 시대에 맞는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오픈 AI도 정책을 바꿀 수 있고 그러면서 그 오픈 AI가 가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아놨는데 그게 소프트뱅크, 돈이 있는 파트너이고 삼성전자 같은 기술력 있는 하드웨어 개발자죠. 이런 AI 동맹이 실제 만들어진다면 아직 만들어진 게 아니라 협의만 한 겁니다. 지금 직접적으로 AI 동맹이라는 걸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오픈 AI는 오라클이라는 파트너를 미국에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스타게이트라는 것을 만들어냈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AI 동맹을 맺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주 파트너인 SK 하이닉스하고는 또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뉴스를 다 보셔도 오픈 AI와 소프트뱅크, 삼성전자는 AI 동맹을 추진할 것이다라고까지만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 행간을 읽을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픈 AI는 소프트웨어 회사고 소프트뱅크는 돈을 갖고 있는 투자자이고 삼성전자는 하드웨어 사업자입니다. 그런 이 부분을 잘 보시고 이런 동맹과 또 이런 전략적 제휴가 결국은 미중 AI 패권의 이 전쟁을 본격화시키는 하나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AI 투자가 어떠한 파급 효과를 가져오느냐? 우리 증시에서 보시게 되면 미국에서 스타게이트를 통해서 5천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건 바로 전국의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것이고 그 AI 데이터 센터에 에너지원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망을 개비하겠다는 겁니다. 그 전력망을 개비하기 위해서 전선들을 새로 깔아야 되고 또 그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력망을 싹 뜯어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그리고 또 이 에너지원은 태양광 발전이 기본적으로 채택되지만 태양광 발전은 나밖에 발전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 AI 데이터 센터는 하루 24시간 365일 계속 전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전력이 부족하죠. 그 부족한 전력은 SMR이라는 소형 모듈형 원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친환경적인 에너지는 태양광 발전을 앞에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은 에너지의 근본적인 그 대부분은 SMR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AI 관련된 업체들이 이런 SMR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 SMR 업체에 우리나라 한국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회사도 그렇고 삼성물산도 그렇고 현대건설도 그렇고 대부분 SMR에 투자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 SMR 회사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형 원전을 이 자유주의 국가들 중에서 가장 최근까지도 원전을 만들어 온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고 하지만 이 그러니까 소형 모듈형 원전도 역시나 설계를 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해 본 경험이 있지만 이 SMR 원전, 그러니까 소형 모듈형 원전을 아직까지 설계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만들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이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회사들은 그러니까 미국의 SMR 회사에 투자를 해서 이러한 건설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려고 주주사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뜻은 SMR이라는 테마주가 또 불거질 때 역시나 이런 회사들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은 기본적으로 이 AI 데이터 센터의 기본 에너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만큼은 투자를 하겠다고 트럼프가 얘기한 것이고 우리나라는 지난 3년 동안 태양광 발전 쪽에 투자를 못 해왔기 때문에 올해 2025년에 지난 3년 동안 못했던 걸 한꺼번에 쏟아부으면서 올해 태양광 발전 시장에 굉장히 큰 시장이 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광 시장, 태양광 발전 쪽에 관련된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두 번째는 AI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접근 규제입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나 삼성전자나 SK 같은 반도체 회사들이 중국의 이런 최첨단 반도체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미국의 칩스법 같은 데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AI 반도체가 중국의 최첨단 반도체 넘어가지 않으면 중국이 AI 최첨단 중국 그 AI 모델을 만들지 못할 것이다라고 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방심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중국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중국도 인구가 13억 인구라 그 안에 천재들도 있고 그 천재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중국이 어떤 사상적에서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이긴 하지만 과학과 수학이나 이런 쪽은 나름대로 자유가 어느 정도 허용되는 그런 국가고 완전히 어떤 면에서는 자본주의 국가만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데서 중국이 성장하는 것이죠, 자체적으로. 그리고 이 AI 데이터 센터용 SMR이나 태양광 발전의 투자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미중 AI 패권 전쟁에 대한 시장에 대한 주도권 싸움,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중국 딥시크 쇼크가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 먼저 충격을 줬고, 이게 우리에게도 지난 한 3, 4년 정도 뒤처졌던 이 인공지능 AI 시장에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이죠. 왜? 중국은 우리보다도 못한 H800 같은 AI 가속기, 저사양의 가속기를 갖고도 이러한 딥시크라는 대단한 딥시크 V3라는 대단한 AI 모델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R1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오픈 AI가 만든 제로원 그러니까 제로원 모델하고도 거의 유사한 성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는 한순간에 중국의 이 AI 스타트업인 딥시크가 미국의 엄청나게 돈을 말아먹던 이런 인공지능 AI 기업들에 대해서 아주 빅엿을 매긴 겁니다. 진짜로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도 좀 통쾌한 면이 있는 건데요. 며칠 전에 이런 딥시크 쇼크가 왔을 때 엔비디아 주가가 그날만 17%가 폭락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그때 인공지능 AI 관련된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들은 대부분 다 브로드컴도 17% 넘게 폭락을 했었는데요. 이런 폭락을 하게 된 이유가 그렇게 고사양의 비싼 그런 AI 가속기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이죠. 이걸 의미하는 것은 더 이상 사람들이 엔비디아에게 그런 고사양의 AI 가속기를 팔아달라고 사정할 필요 없고 거기에 현금을 들고 와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시장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죠. 오죽하면 오픈 AI의 샘 알트먼 회장이 비행기 타고 태평양 건너서 일본을 찾아가고 우리나라를 찾아가고 인도를 찾아가면서 이러한 우리도 중국의 딥시크만큼 가벼운 모델을 갖고, 그러니까 적은 비용을 갖고 더 뛰어난 경쟁력을 가진 그런 O5 같은 그런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일일이 가면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국 딥시크 쇼크는 우리들에게도 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봐주시고요. 자, AI 관련 공략 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AI가 돈이 되는 건 AI 챗봇이라고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즉 우리가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그 챗봇 업체들을 잘 찾으셔야 돼요. 즉 진짜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는 회사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AI를 전면에 내세우지만 실제적으로 AI로 돈을 못 버는 회사들이 열의 아홉이에요. 하지만 다 AI를 갖고 뭘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것은 돈을 버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그 회사가 만들어낸 과실을 투자자와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도 못 버는 회사한테 돈을 쏟아부으면서 우리 투자자들이 기다리 아저씨입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진짜로 자신이 있다면 자신들이 회사채를 찍어내든 빚을 내서든 아니면 은행 대출을 일으키든 자기들이 기술을 키워내서 그 기술을 갖고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AI 기술을 활용한 수익을 발생하는 회사를 찾았으면 그 회사들 중에 어느 놈이 앞으로 성장성이 높은지 그걸 쫙 세워놓고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공부를 하셔야 되죠. 이 AI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AI라는 게 우리가 문과생들 같은 경우 더더욱 접하기 어려운 그런 이과생들의 어려운 복잡한 전문 용어도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투자자들은 돈을 버는, 즉 show me the money, 그 회사가 자신들의 AI 기술을 갖고 이 돈을 버는 모습, 그 사업 구조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기술을 어렵게 설명하는 거는 그 전 단계, 니들이 그런 기술이 있구나 하는 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 AI 기술을 갖고 어떻게 고객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자기들이 돈을 벌 것인가, 이 사업 구조를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AI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써놓은 게 기술이 아니라 수익을 중심에 놓고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이죠. 자, 오늘 AI에 관련돼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이 끝나고 뭐 너튜브 쪽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파트너님께서 AI 관련된 전반적인 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시각과 더불어서 AI 투자 전략, 공략 팁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AI 어떻게 보면 오픈 AI의 협업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AI 딥시크의 충격 여파로 인해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AI 관련해서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방송 시간이 짧기 때문에 나는 추가적으로 더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함께하는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AI 관련된 교육도 해드리고 있고요. 이후에도 너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의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너튜브 볼 수 있는 또 링크도 올려드리니까요. 일단 교육방 참여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혹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시죠. 문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또 함께할 수 있는 공간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AI 최근 시장에서 대세인데 나도 한번 AI 관련된 투자 전략 상세하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교육방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I 관련된 전반적인 좀 뉴스들과 더불어서 소식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 위주로 봐야 될까요, 파트너님?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시간이 굉장히 빨리 달리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 AI 관련주들은 이런 둥근 원반 형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 한 11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AI 관련주들이 우상향으로 방향을 다 틀었습니다. 이렇게 튼 이유는 말 그대로 AI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이 되면서 이게 실제로 상업화될 수 있는 모델로 넘어가고 있는, 즉 돈을 버는 기술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목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지난 몇 년 동안 매년 한 5천억 정도의 R&D 비용을 쏟아 부었던 회사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폐쇄형 생성형 AI 하이퍼크로바 X 이걸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하이퍼크로바 X 하면 벌써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네이버죠. 네이버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토종 기술 기업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하는 업체고 대표적인 플랫폼 업체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난 몇 년 동안 AI 쪽을 토종 기술 업체로 투자를 하면서 여기에 R&D에만 매년 수천억 정도를 투자했고 전체적으로 매년 한 5천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R&D로 5천억을 그것도 대기업이 아닌 이런 기술 기업이 한다는 건 엄청난 거죠. 그만큼 네이버의 매출 유형이 조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폐쇄형 생성형 AI, 폐쇄형 모델입니다. 그리고 AI는 하이퍼 클로버를 개발을 했고 이 모델은 어디까지나 학습용 모델이에요. 인공지능은 만들기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인공지능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게 한두 살짜리 어린애입니다. 어린애가 뭘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이 스스로 이 데이터만 던져주면 그 데이터를 갖고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이게 발전을 하죠. 어느덧 이 네이버가 만든 이 AI 모델인 폐쇄형 AI 모델인 하이퍼클로버가 초거대 언어 모델인 AI 하이퍼클로버 X라는 이 X가 들어가면 이게 상업용, 돈을 버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025년부터 네이버는 이 하이퍼클로버 X라는 이 AI 모델을 갖고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즉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보시게 되면 하이퍼클로버 X는 글로벌 오픈소스 AI 모델과 경쟁해서 경쟁력 있는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하이퍼클로버 X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은 바로 이제
한국어를 기반으로 개발했다는 것이죠. 이 말뜻은 오픈 AI가 아무리 뛰어난 뭐 O5, O3, O2 이런 AI 모델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영어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외국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한국인들의 정서를 담아내지 못하죠. 한국인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노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란색이라는 걸 우리 한국어는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노랗다, 놀이끼리하다, 노르스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하이퍼 클로버 X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 AI는 할 수 없죠. 끼케야 옐로우 또는 옐로우 라이크 이게 끝이에요. 그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네이버가 개발한 우리 국산 토종 기술 기업인 네이버가 개발한 하이퍼 클로버 X는 이러한 한국어 특징을 가장 잘 발휘해서 한국인들에 맞는 AI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맞지만 해외 시장에는 뭐 확장성이 좀 떨어진다는 말을 듣긴 하죠. 하지만 우리 시장도 꽤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 네이버가 지금 검색 엔진이나 블로그 같이 이 기본적으로 이 국내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시장을 인공지능 AI 시장에서 가져갈 수만 있다면 네이버도 충분히 돈을 버는 회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 22만 원 했는데 오늘 보니까 아까 종가 보면 23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22만 원이 다시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글을 쓸 때만 해도 한 이 정도면 충분히 네이버에서 좀 저점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1만 원, 목표가는 30만 원 일단 제시해 드리는데 네이버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천억 원에 약 한 5천억이 넘는 R&D 비용이 이제 점점 줄어들 겁니다. 이 말뜻은 이 AI 하이퍼 클로버에 대한 이 개발비가 어느 정도 이제 줄어들었고 이거를 상업화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수익은 늘어나고 비용은 줄어들고 이 사회에서 말 그대로 이 수익성이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네이버의 기업 가치는 올해 2025년 들어와서 꾸준히 좋아질 거예요. 이 말뜻은 지난 2년 동안 계속 우하향했던 네이버의 주가가 올해 2025년을 기점으로 우상향하는 차트로 바뀔 거라는 것이죠. 지금 보시겠지만 벌써 네이버는 우하향하던 차트에서 우상향한 차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모델은 이 모델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면 좀 완만하죠. 이것도 지금 아시겠지만 플리토입니다. 이 플리토라는 회사는 이 갤럭시 S24에 이 동시 통역 솔루션을 납품했던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플리토도 이런 AI 기술을 갖고 이번에 갤럭시 S25가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여기에도 동시 통역 서비스를 넣으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업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플리토는 대표적인 AI 챗봇 회사로서 수익을 내는 그런 회사라는 걸 아시고 온 디바이스 AI에 대해서 그 경쟁력이 있는 회사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 25,000원, 손절가 25,000원, 그다음에 22,500원, 목표가 4만 원을 제시드리는데 나름대로 길게 보시면 이 갤럭시 S25의 판매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나름대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이버와 플리토 또 공략주로 드렸는데요. 하나 더 있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함께하는 교육방 혹은 너튜브를 통해서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QR 스캔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너튜브 온라인 방송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